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거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죠. 근데 뭔가를 어떤 종목을 좀 접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관심을 가질 때 좀 약간 우연한 어떤 그런 기회도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근래 들어 제가 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S&T 홀딩스, 이 S&T 홀딩스를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이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섭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막 드렸죠. 그래서 이 S&T 이 홀딩스, 이제 이 기업도 뭐 한번 공부를 해보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뭐냐면 워낙 알짜배기 회사니까 알아두면 괜찮은 친구다, 뭐 그런 거죠. 언제든지 매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 항상 그래요. 비싸면, 그죠? 비싸면 매력 없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쌀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비쌀 때는 그냥 내 주식 아니다 하고 그냥 넘겨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는 항상 그죠. 말씀드리죠. 느긋하게 해야 된다, 느긋하게 해야 된다, 조급하면 안 된다, 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가격에 안 맞는데 그래도 회사가 참 좋다 싶은 종목들은요, 그냥 쭉쭉쭉쭉 체크해놔요. 관종으로 등록을 해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세월이 흘러서, 그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내한테 맞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가격. S&T 홀딩스도 보면 개인적으로는 한 55,000원 요 정도까지 좀 기다려서 이 정도 가격이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는데 그까지는 잘 안 빠져요. 앞전에 이제 직전 고점이 89,000원이거든요. 89,000원에서 쭉 빠지기 시작해서 한 6만원 언저리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죠? 뭐 한 그 정도 생각. 그래서 지금 6만원에서 매수를 한다면 전고점이면 그전 한 50% 근접하는 수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죠? 약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S&T 홀딩스, 그죠? 보통 보면 그 홀딩스는 다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근데 어떤 기업은요, 지주회사를 봐야 되는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지주회사를 보면 안 좋은 케이스도 있고, 기업마다 다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필요한 거죠.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 자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맥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공작 기계 만드는 회사. 예전에 이제 저는 한 번씩 사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맥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공작 기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요즘 그죠, 한참 이제 거론되는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한 번씩 거론이 되기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그냥 많이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그 S&T 홀딩스와 대주주가 이 회사를 지분을 사들이면서 약간 그 M&A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지금 이 회사는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지 뭐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 근데 오늘의 어떤 그 기준은 이제 S&T 홀딩스 이 회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S&T 홀딩스를 알기 위해서는 좀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S&T 홀딩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S&T 이제 에너지, S&T 에너지가 있어요. 이 회사는 그 사우디의 아람코 이쪽과도 협력을 밀접한 관계를 맡고 있는 이제 발전소 설비 관련 이쪽에서 어떤 뭐 절대 강자다 막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돈도 잘 벌고 알짜배기 회사 뭐든지 세계 1위를 달성하는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S&T 에너지, 근데 이 S&T 에너지는 핵심이 오늘의 설명의 핵심이 아니니까 조금 어쨌든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빼놓고 여기에 보면 S&T 홀딩스를 지탱하는 3개 회사가 있어요. 삼형제. 근데 이 회사들이 어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탔나?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요즘 가장 핫한 업종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뭐 에너지야 말할 것도 없죠. 요즘 그죠? 인공지능 또 데이터 센터 하도 떠들면서 그래 하다 보니까 필수 요소. 그래서 S&T 에너지는 뭐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S&T 다이나믹스, S&T 다이나믹스. 이 회사가 그 방산이라는 그죠?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죠. 방산을 시대를 잘 만나서 굉장히 이제 핫해요. 뜨거워요. S&T 다이나믹스 여기에서 주력으로 했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발칸포 같은 건데, 발칸포. 뭐 어떤 전쟁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다연발로 엄청나게 큰 총알 들어있는 거 다연발로 막 다다다다닥 하고 뭐 비행기 같은 거 다가오면 다다다다닥 쏘는 어떤 그런 이제 발칸포 이런 게 이제 주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회사가 S&T 다이나믹스가 이제 예전에 그게 뭐였냐 하면 요즘 조금 좀 핫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요즘 그죠? 한참 통일교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이 통일교가 생각보다 종교재단이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문선명이라는 분이 이제 이 종교를 그죠? 창시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부산 사람들은 의외로 좀 통일교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통일교를 창시하신 이분이 부산에 그 동구 그 수정산이라는 데서 좀 득도를 뭔가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돼서 통일교한테는 그쪽이 이제 일종의 성지죠, 성지. 저도 이제 그 수정산을 여러 번 가봤는데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뭐 배움이 작아서 그런지 깨우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번 갔지만. 근데 어쨌든 이 통일교가 생각보다는 엄청나다. 1970년대 이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시절에는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교를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면 우리나라 외화 부채를 다 갚아주겠다 그런 제안도 했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재단이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대표적인 거는 뭐 여의도 광장 이런 데서 그죠, 어떤 단체 결혼식 하는 거 이런 부분, 또 어쨌건 막 그만큼 규모가 큰 단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그 통일교에서도 많은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기업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많이 뭐 중간에서 얼마만큼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일화 있죠. 이제 음료 만드는 업체인데 일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맥콜 음료 이제 일화. 그리고 일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축구단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규모가 큰 그런 어떤 단체다. 일화가 있고, 또 하나는 신문사가 그 이제 세계일보가 통일교 재단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스닥에 등록업체, 코스닥이 아니죠, 거래소군 등록업체로 그 일신석재가 한 번씩, 그죠, 이 선거 때나 이럴 때 되면 한 번씩 움직이죠. 한때는 트럼프 테마로도 그 어떤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래, 일신석재. 그리고 예전에 주식시장에 등록대가 있는 회사였어요. 통일중공업이라고 있었어요. 통일중공업. 이 통일중공업이 예전 이제 통일중공업이 결국 S&T 다이나믹스의 전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을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통일중공업이 이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방산업체이기도 하면서, 방산업체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강성노조. 그러니까 197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죠, 민주화, 뭐 체류탄, 진압, 뭐 이런 게 이제 익숙하죠.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조금만 뭐 데모 파업 이런 게 한다 하면 빨갱이다 해서 전투경찰이 투입되어서 곤봉으로 막 때리잡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좀 쉽게 공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 기업 노조라는 것은 일종의 막 어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용병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조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그 악에 바친 집단,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 뭐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처절했다, 이런 생각. 근데 그 시절, 이제 그 시기를 살아왔던 이제 저한테도 통일중공업 노조 하면요, 엄청난 어떤 엄청난 강성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강력했다. 그런데 이런 강성 노조를 인수를 했어. 오늘날의 S&T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으로 키웠다는 것은 그 어떤 대주주의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하다,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좀 거론을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S&T 모티브죠. 이 S&T 모티브라는 회사가 또 이제 중요한 자회사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S&T 모티브, 이 회사도 보면, 그죠, 예전에 대우그룹이라고 있었어요. 대우그룹. 지금 그 당시는요, 대우, 현대, 삼성 서로 견줄 만큼 어마어마한 대기업. 지금 그저 하나오션이 대우,
대우 이제 조선이었고, 김우중 회장 생각하면 이제 세계 경영,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대우하면 탱크주의, 모든 물건이 그만큼 튼튼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대우그룹의 핵심 회사 중에 하나가 대우정밀이라고 있어요. 대우정밀. 이 대우정밀은 다 방산업체예요. 총 만드는 회사, 총기, 총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생각하면 K1, K2 소총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명이 S&T 모티브로 바뀌었죠. 근데 이 예전에 이 대우정밀도 지금 생각하면 그죠? 이 강성노조 대표주자, 국가대표. 그러니까 통일중공업, 대우정밀 이런 쪽도 보면 강성노조로 치면 지금 현대자동차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위력을 떨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무섭게 각인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우정밀, 통일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강성노조였다. 근데 이런 회사를 M&A 했어, 정상화 시켰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이것은 S&T 홀딩스 이 회사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S&T 모티브, 그 다음에 S&T 다이나믹스 이 회사는 전부 S&T 에너지도 똑같아요. 전부 지분을 이제 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홀딩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 개 회사가 시대를 잘 만나서 S&T 모티브, 에너지,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실적이 사상 최고예요. 그만큼 세 회사가 전부 다 좋아요. 잘 키웠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회사가 실적은 좋아도 실제 대주주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새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결국은 배당이죠. 배당을 통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S&T 홀딩스가 얼마만큼 이익을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배당이 많아지죠. 왜 배당을 이야기를 꺼내느냐? 3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쭉쭉쭉 늘리고 있다. 이 부분이 매력이 있는 거죠. 홀딩스 하니까 지주회사 그냥 많죠, 여러 개. 근데 대표적으로 좀 비슷한 덩치 이렇게 좀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그저 개인들이 잘 아는 회사가 그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도 지주회사 다 그죠, 계열 분리 시킨 거죠. 근데 이 에코프로가 지금 적자 나다가 흑자 조금 돌아서고, 올해 조금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 해도 이익적인 면에서 보면 S&T 홀딩스보다 훨씬 작다, 못하다, 그렇게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2천억에서 왔다 갔다 한데 2천억이 못 될 것이다 보고 S&T 홀딩스는 2천억이 넘는다, 한 요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4조예요. 14조. 그런데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8천억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만큼 에코프로가 거품이 많다.
또 상대적으로 S&T 홀딩스는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지주회사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S&T 홀딩스는 지금 계속 고배당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게 매력이다. 그래서 삼형제가 돈을 다 잘 벌어오는데 대주주도 이제는 내 주머니도 좀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자꾸 늘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분기 배당으로 바꿨어요. 분기 배당. 분기 배당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만큼 또 좀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S&T 홀딩스 이제 이쪽 회사를 보면 배당을 이제 계속 이제 늘리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보면 차량 부품, 산업 설비, 뭐 기타 이래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S&T 에너지, S&T 모티브, S&T 다이나믹스 여기에 대한 어떤 지주회사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이익금 이 부분이 더 크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그죠? 돈을 얼마만큼 홀딩스가 많이 갖고 오냐에 따라서 배당금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조가 분기 배당도 3, 6, 9, 12 분기 배당도 만들고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좀 홀딩스 입장에서는 좋아진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또 홀딩스를 갖고 있으면 이 세 회사를 다 갖고 있는 효과도 발휘되고 세 회사의 또 이익을 가장 많이 갖고 와서 배당을 나눠주는 회사로 지금 변신하고 있다. 이런 관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 홀딩스를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 홀딩스가요, 앞전에 전환사채하고는 약간 틀린데 교환사채라고 있어요. 교환사채는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긴가민가 하는데 전환사채는 너무 익숙하니까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발행을 하면 새로운 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되죠. 그런데 교환사채는 말 그래도 교환이죠. 교환. 무엇과 교환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주식과 교환을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식이 뭐죠? 기존에 있는 주식. 기존에 있는 주식은 우리 사주 같은 거. 최근에 그죠? 우리 사주를 소각을 해야 된다. 이게 정부 방침으로 계속 굳어지니까 그 법제화 되기 전에 빨리 우리 사주를 뭔가 현금을 만들자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익숙한 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S&T 홀딩스도 비슷해요. 자사주가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열회사 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홀딩스 재무구조를 좀 탄탄하게 해두자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도 한번 이런 걸 했거든요. IMM 그러니까 IMM 이제 금융 인데 그 IMM 홀딩스 산하에 이제 크레딧 전문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ICS라고. 이 ICS와 손을 잡고 전반기에도 한번 이런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뭐 나름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돈을 투자해서 성공했다. 그 말은 짧은 시간에 주식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고가에 팔아먹고 나왔다. 그런 뜻. 그러니까 이 회사 차트를 보면 7월달부터 쭉 상승 각도가 거진 한 60도 될 만큼 단기간 급등한 구간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 7월달부터 했는데 이 7월 5만원대에서 거진 89,000원 찍고 여기에서 다시 쭉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여태 5만원대에서 89,000원까지 상승 구간에 나온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IMM 홀딩스 이쪽에서 사채를 팔아먹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한번 성공하면 자아자찬하고 끝내야 되는데 재미를 봤나? 또 들어와요. 이번에 다시 또 한번 이 회사가 교환사채, 전환사채 이쪽으로 해서 S&T 홀딩스와 다시 한번 또 작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앞전까지는 1차로 1차 상승을 했을 때 이때만 해도 S&T 에너지만 봤지 홀딩스는 실제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홀딩스가 CC에 뽑는 거를 보고 이 회사가 홀딩스가 왜 이렇게 가파를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작업을 했구나.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추정 혼자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고 100%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건 이제 저의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지금 이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뭔가를 하네.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뭔가를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도 지금 그죠 아쉬우니까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전략을 뭐 짜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관심 있게 눈여겨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2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